자, 어제 투표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로 이제 선출이 됐고, 어, 이제는 거의 한 10년 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조금 이제 빨리 설명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근데 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정말 많은 접전을 이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막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 여당이든 이제 야당이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어 약간 민심을 좀 잘 반영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그래도 이제 10년 만에 이제 인수위원회가 나오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 대통령이 언제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직선거법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을 먼저 보시면, 제가 이제 미리 줄을 그어놨는데 187조를 보시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다만 이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뭐 선거와 투표의 차이는 잘 아시겠죠?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은 안 할 것 말씀은 안 드리는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투표권자는 실제로 이제 선거를 하신 분들 투표권자라고 하고, 선거권자는 이제 자격은 있으신데 한 사람 안 한 사람 모두 다 이제 선거권자라고 하거든요. 좀 더 보고 갈까요, 그러면? 잠시만요. 이 15조를 보시면, 이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의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와 투표의 차이를 조금, 그래도 막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빨리 끄어놨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이제 국회에 통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공직선거법 187조에 따라서 어, 공, 볼까요 한번?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보시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이제 위원회가 하잖아요. 위원회가 이제 당선인을 결정하고 의장에 통지를 하는데, 국회법에서는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이 결정된 데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한다. 뭐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회법에서는 이제 위원장이 하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위원회가 좀 더 낫겠죠? 예, 그래서 뭐 삼권 분립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튼 이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제 인수에 관한 법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실무적인 법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사실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용어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대통령 당선인이란 이제 우리 아까 조문을 봤었죠? 이제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이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이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이제 법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우도 할 수가 있고,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안철수 씨가 이제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이라는 건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행정각부 장관 이제 구별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딱히 뭐 구별할 필요는 없고 옛날에 뭐 헌법 시험에 나왔을 때 뭐 그 옛날에 이제 행정부 명칭에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통합하면서 행정안전부로 됐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각부의장이 이제 뭐 불용을 발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용을 발할 수 없는 행정각부의장을 이제 불용을 발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이제 행정각부의장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모르셔도 되는데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뭐 우리 헌법 95조를 참고하시면 되고 조금만 더 이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그 인수위원회 이제 설치 및 존속 기한이 이제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하는데 임기 시작일 이후 이제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죠. 적어도 그래서 한 4월 한 10일 이전에 이제 다 끝이 날 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와 이제 조직 기능 이런 걸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위원회도 여러 가지 구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이제 24명 이내 이제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여러 명 더 많이 들어오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이제 행정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서 사실 이제 보훈 인사 이런 문제가 사실 옛날에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장이라든지 뭐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만큼만은 사실 이제 보훈 인사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뭐 그것도 뭐 제가 뭐 이렇게 정치 관련된 일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겠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 바꾸고 자리도 바꾸고 이제 자기 사람으로 채워가는 약간 그런 걸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뭐 이제 위원회 운영 관련된 부분이라든 이런 것도 다 하고 사실 그렇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보자면 이제 5절에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투표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민주주의에서 유일하게 이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정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이 선거고 이제 투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다 이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2년 뒤에도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저도 이제 방금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6시 반입니다. 저도 이제 저녁 식사를 아직 못한 상태라 가지고 부랴부랴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두서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제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미흡하더라도 좀 재밌게 봐주시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